자, 교재 30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문제도 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했죠. 지금 매수 신청 또는 대리 행위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자,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게 아파트라고 치고 마음에 들면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는데 일반인인 여러분들은 개공사만큼의 전문 지식이 없다고 보고 개공사에게 이 물건을 좀 받아주세요 하는 것을 매수 신청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개공사가 손잡고 가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주겠죠. 그럼 개공사 뭐 받을까요? 경매 수수료 받겠죠. 그런데 대리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대리라는 말은 같이 가서 경매로 받아주면 되는데 저 손님이 같이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 개공사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매수신청 대리 행위인데, 자, 이런 행위를 하려면 우리 법에서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신청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이해하시려면 지금 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할 건데, 여러분 자격증만 있어서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죠. 자,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한 달 내도록 공부하셨고, 등록은 어디 가서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합니다. 여기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며칠 만에 등록해 준다. 7일 만에 등록을 해준다. 이 정도는 아시죠? 자, 등록이 된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개공사다 이렇게 부르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공부하신 거예요. 그때 개업 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이 중개업을 하려면 자기 직원들, 자격증 있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서 중개업을 합니다. 이제 이런 단원들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했다면, 이렇게 개공사가 된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부터 경매 업무도 할 거야. 그러면 경매 업무를 하려면 경매 업무도 등록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뭔가 하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공사가 되어야만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여러분 중개업은 안 하고 나 경매만 할 거야 이런 말은 없어요. 방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을 하면 개공사가 되잖아, 그죠? 개공사는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스토리를 딱 들으셨다면 이 경매 업무에 등록을 할 때는 중개사법을 그대로 뺏겨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럼 경매 업무는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한다 하면 며칠 만에 등록해 준다? 14일 만에 등록해 준다. 이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뺏겨서 착착착착착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할 때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때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기도 경매 업무 하려면 별도로 교육 받아야 안 되겠어요? 그때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에서 실무교육. 그래서 착착착착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니까 지금, 그죠? 그런 단어를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 규칙에 대해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사 갑의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 1. 매수신청 보증 제공할 수 있다. 5. 2번 인도명령 신청하면 X고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인도명령 옆에다가 점 찍고 명도 소송까지 그 두 개는 개공사가 해줄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1, 3, 4, 5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익히든지 못 해주는 거 두 개를 기억하든지 인도명령 명도 소송은 할 수 없다. 답은 2번. 자, 2번 내려가시면, 자, 지금 이렇게 경매 물건을 받아줄 수 있다는데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 하니까 1. 토지 2. 건물 3. 임목 4. 자동차 5. 공장재단 안 되는 거 자동차.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받아줄 수 있는 물건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라고 공부하셨죠? 토, 건, 입, 광, 공만 경매를 받아줄 수 있다.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이 이제 가장 기본 문제고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3번. 매수 신청 대리 등록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1. 소공사는 매수 신청 등록을 할 수 있다. X. 여기 봐요.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개공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X. 2번. 등록을 신청하는 개공사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권에서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 경매 실무교육은 누가?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올라가면 3번. 등록 신청을 받았다면 며칠 내로 공인주 개공사나 법인 교수를 구분하여 등록을 한다. 며칠 내로? 14일 내로 등록해 줍니다. 7일 때문에 X. 4. 등록 신청은 법원 행정처장에게 하여야 한다. X. 누구? 지방법원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마찬가지 5번. 손해배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보증을 법인은 얼마? 2억. 법인 아닌 공인중개사 얼마? 1억을 등록 신청 시에 그것 때문에 또 X예요. 신청 시에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가 아니고 신청 시에 서류를 제출한다. 맞죠? 그래, 맞지. 그래서 답이 이제 5번이 들어왔네. 나머지 틀렸고. 자, 이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자, 우리 중개업을 할 때 법인은 2억 가입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공인중개사 1억, 부칙 6조 1억을 언제 가입합니까?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 할까요? 등록이 되고 난 뒤에 가입할까요? 등록이 되고 난 뒤에 업무 개시 전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신청하러 갈 때 안 합니까? 하면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보증부터 가입하라 못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이 되고 나면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했다면 경매도 지금 똑같아.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 공인중개사 1억, 금액 똑같죠? 부칙6조는 그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부칙6조는 경매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그 보증은 등록을 하러 갈 때 가입할까요? 등록이 되고 난 뒤에 갈까요? 하러 갈 때 가입을 한다고. 왜? 개공사는 등록되어 있는 자니까 등록되고 안 되고는 끝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등록 신청 시에 요거 잘 보셔야 된다고. 업무 개시 전 하면 틀려요. 그래서 시점을 이해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개공사만이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개공사는 등록이 되어 있는 자잖아. 그래서 이것들은 바로 보증부터 설정하고 경매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이제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3번 지문이 가장 기본 틀입니다, 이게. 자, 4번도 이제 기본 틀이니까 매수신청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 찾아야 합니다. 옳은 거 찾으시오. 가면서 틀리는데 네 군데 표시합니다. 해답만 보지 마시고. 자, 4번도 기본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은 5번부터 갑시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사가 중개업의 휴업 신고를 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업무에 대해서 업무 정리를 해야 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중개업을 하던 개공사가 휴업하는 수가 있다, 없다? 휴업할 수 있죠. 좀 쉬고 싶어서. 휴업을 하면 경매 업무는 당연히 못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원장은 뭐 한다? 업무 정리를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이 오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봐봐요. 1번. 중개업의 폐업 신고에 따라 매수신청 등록이 취소가 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 X잖아요. 봐요. 중개업을 하던 개공사가 폐업할 수 있다, 없다? 폐업할 수 있죠. 내 마음이잖아. 그죠? 폐업을 하면 경매는 자동으로 못 하겠죠. 그러면 법원장이 취소를 시킨다고 등록 업무를. 이렇게 한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영업할 수 없다 하면 X잖아. 폐업으로 취소된 자는 이 사람이 다시 영업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 1번 같은 건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1번 폐업 신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하면 X. 2번 형법상 경매 입찰 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2년이 되지 않냐는 경매할 수 없습니다. 이건 법에 그래되어 있습니다. 2년 고쳐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범죄자는 몇 년 동안 매수 신청이 내야 안 된다? 2년 동안 못해요. 경매 범죄자.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을 설정하여 협회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틀린 거 아시겠습니까? 봐요. 경매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고 등록을 신청하러 갈 때 벌써 가입하는 거예요. 그 위에 문제도 다시 연결합니다. 그래서 3번도 X. 4. 중개업과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정하는 설정 금액은 서로 다르다, 같잖아. 자, 물어봅시다. 중개업을 할 때 공인중개사 얼마? 1억. 경매 업무할 때 얼마? 1억. 그래, 같잖아요. 2억을 가입하고 경매 업무를 하게 되겠죠. 4번 문제도 반드시 자기 걸로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자, 5번도 또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풉니다. 옳은 것 하나 찾으시면서 해답만 보지 마시고 틀리는데 네 군데 표시합니다. 자, 5번 갑시다. 매수신청 대리행위입니다. 옳은 건 몇 번요? 3번입니다. 자, 갑은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 사건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몇 년 보존할까요? 5년입니다. 그 답이 3번인데 주목합니다. 똑같잖아요. 우리 중개업을 할 때 보관하는 거 3개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물건에 대해서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3년 보존하라는 거 들으셨죠? 3년 하는 거 이거 몇 년? 5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보관하는 거 3개 기억하십니까? 이것에 따라서 경매 업무도 할 때는 보관하는 게 2개가 있다니까요. 첫째 사건 카드 몇 년? 5년.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확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라, 그죠? 확인 설명서 몇 년? 5년. 자, 그러면 중개업도 하면서 경매 업무도 한다면 보관하는 거 모두 몇 개? 5개. 그걸 문제 내기가 좋아요, 이거. 그 다음에 경매에 관련된 것은 모두 보관하는 거 자동으로 얼마다? 5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법에 따라서 보관하는 거 착착착착 그대로 똑같이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 맞다면 수정합시다. 1번 갑은 위임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X. 각각 제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저 사람을 대신해서 갈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위임장 그리고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 같은 날 같은 시에 일어나는 물건이 있어요. 오늘 1번에 있는 아파트와 5번에 있는 오피스텔 2개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하는 것은 대리증명서를 하나만 가져가도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각각 제출하게 됩니다.
2번 갑은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공사 또는 중개보존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X입니다. 어디가 X입니까? 소공사, 둘 다 X입니다. 소공사는 되잖아요 하고 있으면 날 새요. 여러분 봐요. 경매 업무는 누구밖에 못한다? 개공사가 되어야만 경매한다니까요. 소공사, 보존 둘 다 XX. 4번 갑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에 철하여 몇 년간 보존한다? 5년. 여기 있죠. 경매는 전부 다 5년 보존합니다. 3년 때문에 틀렸고 5번 갑은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또 X다 그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기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경매 업무에 따라서 등록한 인장이겠습니까? 중개사법에서 등록한 인장이 있습니까? 중개사법에 등록한 인장을 찍는 거지. 그죠? 이해되죠? 한 번만 들어도. 그래서 5번도 틀리는 거예요. 6번 이건 시험에서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 답이 3번인데 자 법인인 개공사가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이 실무교육을 있어야 된다. X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법인은 실무교육을 누가 받아야 되죠? 대표자, 사원, 임원 모두 받아야 한다. 들으셨죠? 근데 여기만 오면 경매 업무는 실무교육을 누가 받는다? 대표자만 받는 거예요. 왜? 경매는 개공사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법인의 사원 임원도 실무교육 받는다는 이 문제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여기 딱 갖다 걸어 놓잖아 지금. 그죠? 딱 들어온다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 3번. 자 나머지는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7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7번 매수신청인 개공사가 매수신청 위임을 받았을 때 설명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걸 또 감각을 살리려면 주목합니다. 중개업을 할 때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하는 것 이런 공부하셨죠. 중, 도, 수, 도, 소, 공의 세, 예, 시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시까지 설명합니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다고요. 중이 뭐죠? 중개대상물만 찾아라 그랬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이래 나가죠.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색, 도배 등의 상태. 수 하면 뭐가 보인다? 수도 탁 갖다 붙으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 도로 등 입지 조건,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공법상 제한사항. 세는 취득에 따른 조세. 절대로 양도세 하면 틀린다 그랬죠. 취득에 따른 조세. 거래 예정 가격, 또 보수와 실비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를 설명하려면 경매 업무도 설명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경매 물건도 이 아파트를 낙찰 받아주세요 하면 경공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자, 그때 7번. 자,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걸 여러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경공사로서 아파트를 설명해 준다고 한번 쳐봐요. 1번. 당해 매수신청 대상물을 표시에 관한 사항 설명한다 안 한다? 해야 안 되겠어요? 강남 역삼동 17번지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표시사항 설명해 줘야 되죠. 동그라미. 자,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입니다. 이거 설명해 줘야 안 되겠어요? 낙찰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3번 당해 매수신청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가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별표인데 경제적 가치는 이거잖아요. 이거 실제 5억인데 당신이 4억에 받으면 괜찮습니다. 경매는 꼭 그런 말을 해줘야 되죠. 실제 가격이 얼마? 5억짜리인데 한 4억 5천에 받으면 괜찮소.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 준다는 게 시험에 매번 나와요. 동그라미. 그런데 이제 네 번째 한번 봐봐요. 당해 매수 신청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부담할 세.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뭐다? 양도세잖아. 그죠? 그거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여러분 경매 물건은 파는 사람이 누구죠? 경매 물건을 파는 사람 법원이잖아. 법원. 사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이 매수인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그 양도에 따른 세가 얼마 되는지 이거 고민한다는 건 웃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옆에다가 탈레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적어놔요. 탈레반하고.
이게 개념을 한번 잡아보라고. 법원이 지금 파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경매라는 물건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양도에 따라 부담할 세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그거 당연하게 안 하는 거예요. X. 5번. 당해 매수 신청 대상물의 권리관계. 이 아파트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어? 없어? 우선 변제권 있는 세입자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설명해줘야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 설명하는 건 얼마나 암기했습니까? 중도, 수도, 소공의 색시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간다면 경매 물건은 1, 2, 3, 5가 설명사항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가치를 설명한다는 게 시험에 꾸준히 잘 내요. 이 경매라는 취지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8번은 가벼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개업을 할 때 보수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지만 이 경매 업무의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단 대법원 예규에 있어요. 그래서 경매 보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다? 대법원 규칙까지만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경매 보수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게 예규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지나가는 훈련 문제가 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 배울 게 있어요. 8번. 매수 신청 업무의 보수에 대해서 틀리는 것. 4번. 확인 설명을 위한 등기 기록 열람 비용 거기 줄 거예요. 등기 기록 열람 비용 그거 X 딱 해놓으시고 등기부 떼는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고. 경매보수에 등기부 떼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만 읽어보시고 8번은 그냥 쭉 참고로 읽으시면 돼요. 이 경매보수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넘어가서 역시 이제 여러분이 또 중개사법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을 공부하는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9번 전체 읽으시면서 틀리는 것 하나 찾으세요. 시작. 이제 우리 중개사법을 쭉 배우신 것하고 매수 신청의 규칙하고 차이점. 자, 9번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 갑니다.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사는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X 없다.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서울지방법원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무도 나중에 하실 거예요. 100%. 그렇잖아. 내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중개업을 언젠가나 하려고 등록을 하신 분이 경매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경매도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 할 때 서울지방법원장이 인정한 경매사 이런 거 적으면 안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을 나타내는 명칭도 있지만 법원을 나타내는 휘장도 있어요. 지금도 뉴스에 많이 나와요. 무슨 뭐 대법원이 어쩌고 무슨 법원이 어쩌고라는 그림이 사진에 싹 지나가면 예쁜 여자 신이 저울을 딱 들고 있는 그림이 딱 있다니까요. 이걸 법의 신이라 그래요. 천칭을 들고 평등하게 하겠다는 그림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이런 그림을 중개사무소에 펄렁펄렁 걸어놓고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데 앞으로 영업할 때는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뭐 벌칙 받을지라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서울지방법원장이 인정한 경매분석사 해가지고 중개사무소 법정같이 만들어놔요. 빨간 커튼 확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그지? 법정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들어오면 똑바로 앉아서 말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죠? 아주 권위 있게 영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년 안에 망하겠죠.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법원 표시나 휘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번 정리하시면 되고 한번 읽으셨는데 참 재밌는 거 5번. 자, 개공사는 매수 신청 업무 정지를 받았다면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런 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거 공부하셨죠? 우리 중개업을 할 때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출입문 앞에다가 나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업무 정지 중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표시하는 거 없어요. 중개사법에는. 근데 경매 업무는 업무 정지 중을 표시하셔야 돼. 이거로 차이 나는 걸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수 신청 업무는 정지 중이다. 이걸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옆에다가 쪽팔리겠다. 이렇게 적어놔요. 현실적으로 돌아서면 쪽팔리겠어요. 그래서 매수 신청은 업무 정지지만 중개업은 해도 되니까 표시하여야 합니다. 10번 내려갑니다. 개공사가 그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내로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중개사법에도 많이 들으셨죠? 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해야 된다. 고용신고도 뭐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한다. 이런 날짜를 참 많이 들었는데 경매 업무에도 관한 것도 10일 내로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 거 찾아라 이래 들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죠? 감각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답이 아닌 것 1번. 서공사나 중개보존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면 신고 사항이 아니잖아. 경매 업무는 누가 한다 그랬죠?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청에 대해서는 고용신고, 뭐 중개보존, 해고신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은 자동 1번이에요. 자, 그러면 2, 3, 4, 5가 이제 10일 내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이거는 경매 업무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사만이 할 수 있다는 게 딱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 답이 그냥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뭐를 요구하는지를. 그렇죠. 중개사법에는 고용해고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여기 또 갖다 붙여놔, 지금 문제를. 그죠? 개공사만이 경매를 합니다. 자, 11번 넘어갑니다. 매수신청 대리에 관련되는 업무로서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금지행위 양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봐봐요. 우리 중개업을 할 때는 금지행위 공부하셨죠?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하면서 막 암기도 하고 공부를 하셨지만 경매 업무도 금지행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딱 읽어보면 자동 금지예요, 이게. 한번 봐봐요. 자, 아닌 것 찾아라라는데 1번.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금지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금지. 매수신청 대리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금지. 다른 경우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상식적으로 금지. 이중으로 매수신청 등록을 하는 행위 당연히 금지. 그죠? 서울에서 등록해놓고 수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지. 답은 5번 아닌 거.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막 암기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거 금지한다 안 한다 라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예요. 자, 12번 또 여러분 하나 풀어봅시다. 옳은 것 찾아라. 해답 딱 가리시고 옳은 것 한 개, 틀린 데 네 군데도 표시합니다. 자, 이제 해답 보지 말고 하나 맞춰 봅시다. 자, 12번 해답 안 보고 가고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을 때 옳은 것 몇 번? 3번밖에 없죠. 을의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주목해 보세요. 저 의뢰인이 이 아파트를 경매 받아주세요 하고 매수신청 대리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좋은 물건이 들어올까요? 나쁜 물건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자기가 보니까 좋으니까 이걸 받아줬어요 하고 들어오잖아, 그죠? 근데 경호사가 딱 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그죠? 알겠습니다, 받아줄게요 하고 자기가 받아서는 아니 된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경호사도 경매 놓은 물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3번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자, 어른 중개사무소를 인연했다면 그날로부터 7일 내로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한다. X. 중개사법하고 똑같아요. 며칠?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2번. 어른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여러분, 항고는 누가 한다? 당사자가 하지 개공사가 항고해 주는 거 아닙니다. 당사자가 합니다. 그래서 X.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하면 휴업하는 경우나 업무 정지를 받으면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해야 될까요? 업무정지 내릴까요? 당연히 업무정지지. 휴업에는 업무정지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는 사람을 취소시켜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딱 의식을 딱 하고 보셔야 돼요. 5번. 각각 을이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대로 한다. X. 여러분, 경매로 저 물건이 나에게 넘어오는 시점이 언제죠? 대금이 완납되면 소유권은 넘어온 것으로 보잖아, 그죠? 그래서 경매 보수도 언제 준다? 대금이 완납된 때,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왔을 때 이제 보수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수신청 대리도 하나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도 재미있습니다. 자, 13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주목합니다. 우리 중개업을 할 때 절대적 취소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 노래 불렀죠? 그러면 경매 업무에도 절대적 취소가 있을 거 아니라, 그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경매 업무의 절대적 취소는 암기하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못하면 경매는 자동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중개업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딱 보면 되는 거라고.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지, 그죠? 자, 한번 봅시다. 1번. 개공사가 중개사법에 따라서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들어보셨나요? 절대적 취소되는 사유. 경매는 취소된다, 안 된다? 당연히 취소지. 중개업을 못하기 때문에. 2번. 중개업을 폐업했답니다. 폐업하면 경매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절대적 취소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자, 이제 4번. 자격이 취소되거나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면 영업을 못 하잖아요. 경매 당연히 취소. 5번. 등록 당시에 이 규칙에서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매수신청 등록 요건을 안 갖췄으면 당연히 못하지. 이거는 취소. 이걸 암기해야 되겠어요. 생각을 딱 맞추고 있어야 되지. 자, 근데 이제 3번이 별나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여러분, 업무 정지 2번 한 자가 한 번 더 받으면 3번 받은 거죠. 그러면 중개사법에는 그거 절대적 취소잖아요. 근데 매수신청은 고려받아도 임의적 취소예요. 이런 게 아주 독특하잖아, 지금, 그죠? 그냥 답을 하나 딱 잡는 거예요. 요 별난 게 있다. 나머지 중개업을 못하면 전부 경매 못하는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14번은 뭐 점수 주는 거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입니다. 틀리는 것은, 자, 1번.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권한은 법원 행정처장에 있다. X. 누구에게 있다고요? 지방법원장이 등록을 해줬는데 왜 법원 행정처장이 합니까? 지방법원장이 취소합니다. 나머지 참고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으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매수신청 문제 하나를 위해서 지금 15개까지 넘어왔는데 15번이 이제 총괄 문제입니다. 이게 해답 딱 가려 놓으시고 몇 개 찾지 말고, 자, 옳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봅니다. 15번 시작.
자, OX로 표시하고 계십니까? 15번 기업 갑니다.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매수신청 등록을 할 수 있다. OX, X 기본이죠. 개공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X 니은 개공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면 당해 매수신청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X 이거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경제적 가치를 설명합니다. X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간판에 법원 희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OX 이걸 오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인정을 해준다면 해도 되겠죠. 아, 묘하게 그렇죠. 이것도 출제 문제예요. 리얼 개공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 법원에 직접 가야 될 사람은 누구? 개공사만 간다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뭐 소공사가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면 틀려요. 그래서 개공사만이 한다는 걸 지금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 리얼 개공사가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업무 정지를 받았다면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X 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틀렸고 갈로 열고 좀 쪽팔리겠다 이런 건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죠? 계속 강조했습니다. X. 자, 16번 내려갑니다. 16번 매수신청에 관한 기출문제, 총괄 문제네요. 출제도 한번 됐던 거네. 자, 여러분 해답 밑에 가려놓고 틀린 것 한번 찾아봅시다. 총괄 문제. 자, 16번 총괄 문제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에 대해서 틀리는 거 갑시다. 1번 갑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오늘 계속 공부했지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다. 2등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하죠?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5. 2번 갑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누가 출석해야 된다고요? 개공사만 출석한다를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 3번 매수신청 보수의 지급 시기 언제라 그랬죠? 갑과 매수신청에는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 기한이 완료된 때. 그죠? 5. 동그라미. 4. 갑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했다면 그날로부터 10일 내로 어디로?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은 신고합니다. 오, 다 맞네. 자, 틀리는 것 5번. 매수신청 대리 업무 정지는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이다. X. 1개월에서 얼마? 2년 이하니까 독특하지 않나요?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업무 정지는 전부 다 6월 이하잖아. 그죠? 요거는 2년 이하라고. 요런 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매수신청은. 그래서 틀리는 것 5번 갑니다. 자, 17번이 오늘 수업의 마무리 문제입니다. 거기 309 쪽에 있는 중개활동 20년 동안 출제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된다고 제일 끝에 놓아놓은 거고, 여러분들은 308페이지. 자, 17번 매수신청의 마무리 문제. 해답 딱 가리시고 틀리는 것 하나 찾습니다.
자, 17번 갑시다. 틀리는 건 몇 번요? 4번. 오늘 기정부로 하나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자, 틀리는 것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기 위한 보정은 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거기 X예요. 및 매수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다. 그건 맞죠. 자,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업무 보정 설정을 할 때,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을 하러 갈 때 보정 가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등록 요건이 아니잖아. 그죠? 등록이 되고 가입하잖아요. 근데 경매무는 신청하러 갈 때 벌써 보정이 가입돼 있어야 되잖아. 그죠? 등록 신청의 뭐다? 요건이잖아요. 되겠죠? 그리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 시점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틀리는 거 몇 번? 4번. 공부합시다. 1번.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할 수 없다.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죠. 이 사무소 등록은 어디 가서 하고, 등록관청에 하고, 매수신청 등록은 어디서 하고,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3. 사무소 등록의 실무교육은 누가 하고? 시도지사. 매수신청은요? 법원행정처장. 정했죠. 5번 중개사무소 등록의 결격 사유와 매수신청 대리의 등록 결격 사유는 서로 다르다. 당근이지. 한번 봐요. 우리 중개업을 할 때 결격 사유 배우셨잖아.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결격 사유였다면 이게 없었으니까 등록이 됐겠지. 그죠? 그럼 경우사와 중개업무를 경매할 때는 경매에 대한 결격 사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경매 관련 범죄자 2년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죠? 다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다르다는 알아들으셔야 되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개공사가 되어야만 중개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17번 문제도 기출했던 문제입니다. 지문 하나하나가 검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309쪽에 중개활동 여러분 참고를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15년 전에 출제되었 최근에는 출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신청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했는데 끝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 9월 수업은 예고가 되어 있죠. 아침에 와서 시험 치고 풀이하고 시험 치고 풀이하고 이제 시험 치는 선수로 만들어서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론이 떨어질까봐 중간에 파이널 특강 3주 진행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문제까지 해서 시험 치고 풀이해서 훈련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따박따박 잘 넣으시면 됩니다. 결석하지 말고 잘 넣으시면.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